이제 오늘 제가 고2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고2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하는 이유가 가장 잘 아시겠지만 최악의 학년이에요. 2학년들이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응급 처방으로 약간의 이제 뭐 좀 완화를 해놓긴 해놨지만 가장 최악의 학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많이 문제도 많고 그래서 데이터를 제일 먼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수능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건데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그쵸. 여러 가지 그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에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저도 이 교육이나 이 커리큘럼을 공부하기 전에는 수시 그러면 내신만 100%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공부를 해보고 많은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리고 오늘 또 이 수업의 가장 큰 마지막 목적은요.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녀분들을요. 어떤 거냐면 자기소개서나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 같은 것들은 어차피 그걸 심사하는 것들은 그 심사하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 아니에요. 단지 어른일 뿐이에요. 근데 비정규직이죠. 입시사정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이해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편해하고 아이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맡기거나 그래 우리 아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라는 말보다는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어필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전부 2021학번이죠. 간단한 예로 2020년의 수능을, 내년의 수능을 보는데 2021학번이라는 이유는 이제 모든 입시 정책에서는요, 입학해를 기준으로 명칭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는 전부 21년, 그쵸? 수능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쵸? 데이터들은 21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에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 장씩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대입이 워낙 여러 가지가 많이 존재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한 게 이제 4+2 체제로 해서 완전하게 표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보시면 수시가 4개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고요. 정시는 2개인데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니까요. 자, 수시는 4가지로 갈 수 있는데 현재 학생부 위주에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성적으로만 가는 건데요. 실제 그러면은 뭐 전교 1등들만 유리한 전형이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교 1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부 교과가 유리한 게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는 지금 현재 주로 어떤 성향이냐면 지방대, 의대. 지방대, 의대나 지방대에서나 주로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거고 서울 지역에 있는 이따 데이터는 보여드리겠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의대나 모든 좋은 대학들, 상위 12개 대학들은 거의 다 학생부 종합으로 뽑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논술. 논술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최대의 변수가 연세대가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논술만으로 대학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재수생, 삼수생들 학교를 갈아타기 위해서 논술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학원 선생님들도 학교를 갈아타기 위해서 논술만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입학을 하시려고. 그 정도로 지금 논술은 되게 핫하고요. 실기는 이제 수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그 과목 하나만 보는 전형이 있는데 이건 2022년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 세대고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시 수능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것은 2022학년도에 추천서가 폐지되니까 우리까지는 해당이 되는 거죠. 2022학년은 이제 1년 후배들이니까요. 하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바로 또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괜찮아요. 자, 보시면 대입 모집 시기는요. 간단하게 9월에 수시에 대한 모집이 이루어지고요. 정시는 12월에 그다음에 추가 모집이라고 추합이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추합이라고 있는데요. 추가 합격자는 2월 달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간단하게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얼른 살펴보면요. 수시는 9월 달에 합격을 하고 수시를 합격하면 정시나 추가 모집은 지원이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수시 원서를 쓸 때 특히 여학생 어머님들 절대 수시는 안전빵이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향 지원 안전하게 뭐 하나는 써놔야지. 제가 정확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를 제외하고 수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정시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의대, 치대, 한의대를 제외하고요. 수시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정시에도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여학교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아이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되니까 뭐 전대, 조대, 안전권으로 하나 쓴다.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물론 특히 여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대학을 합격시켜주는 게 담임의 임무이긴 해요. 근데요, 의미 없이 합격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자기 자식이면 조대를 보내겠어요? 그렇죠? 3월 달에 상담을 하는데 벌써 3월 달 이제 1년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한테 먼저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는 전남대 여수 캠퍼스나 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아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니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되게 여학생들 어머님들은 더 다독거려 주시고 더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건 제가 또 이야기할 거고, 정시는 이제 합격 등록 시에는 이제 2월에 추가 모집도 안 되고요.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뒤에 보시면 이제 복수 지원 금지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 지원 금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수시는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사관학교하고 여러 가지 몇 개 특수대학은 제외입니다. 수시는 총 6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개인데 여러분들 학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어요. 그 말은 연고대는 다 가군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서울대랑 안 붙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금 올해 발표한 게 내년부터는 나군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군에 이제 더 좀 수능이 좀 더 중요하게 된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모집은 제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지원 금지 예외 대학이 뭐 우리가 여기를 목표로 하지는 않으니까 괜찮고요. 사관학교들은 여러 번 써도 상관없습니다. 6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관학교는 꼭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과기원이라든지 지스트에 관련된 것들, 이 학교들은요, 아까 우리 수시 지원 6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더 잘할 거니까요. 어머니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능만 잠깐 또 보시면요. 예, 수능은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등급제로 가죠. 4%, 뭐 7%, 12%, 17% 이렇게 해서 등급으로 예, 들어있을 때, 그쵸. 5등급까지가 보통 60% 안에 들면 5등급이 되는데요. 수능 학생부 종합으로는요, 5등급까지가 돼요. 예, 실제로 제가 이따 데이터를 말씀드릴 텐데, 작년에 참고적으로 서울대 의대가 3.8이 들어갔어요. 서울대 의대인데 3.8이에요. 예, 저도 학교를 맡은 학교는 하나고예요. 하나고인데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예, 하나고. 근데 다들 이제 하나고니까 이런데 실제로 그 보신 분은 아니 별로 이렇게 썩 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3.8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4들 기본적으로 2.5에서 3.0대. 그러니까 하나고 진학 선생님이 지금 진학 실장님이 그만두고 나와서 컨설팅 업체를 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든 2.5까지만 맞춰지면 서류를 얼마든지 의대 보낼 수 있대요. 예, 근데 그건 서울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2.5까지는 맞춰주면 된다고 하는데, 2.5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붐이 뭐냐면요. 애들이 지금 전부 자퇴를 해요. 예, 검정고시를 보고요. 그럼 검정고시 만점 맞으면 몇 등급 주는지 아시죠? 올 2등급을 줘요. 현재 지금. 1등급은 안 주고요. 검정고시를 평균 98점 이상이면 내신 2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으로 졸업한 거랑 똑같은 걸로 해서 예, 수능에 동시에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들었을 때는 되게 솔깃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말 2.0을 맞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게 현재 지금 불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2021년도 이제 자녀분들이 수능 보는 거에 대한 데이터예요. 일단 날짜 잘 기억해 놓으세요. 11월 19일 유일하게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도시락 싸는 날이에요. 예, 11월 19일 날 도시락 예, 그리고 도시락도 미리 또 리허설 하셔야 되고 11월 19일 목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고요. 성적표는 12월 9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딱 20일 정도 되면 성적표가 나오고요. 특이사항은 어떤 거냐면 그렇죠? 수리가역은 수학원 지금 이제 다 끝났죠. 1학기니까 수학원이 끝났고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고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수능은 쉬워졌구나. 예, 물수능이 되겠구나라는 게 저희들의 의견이에요. 물수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원, 수투, 확률 통계인데요. 예, 수능으로 변별력이 더 약해지겠구나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수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뭔가 좀 끌어가셔야 될 거예요. 예, 많이 쉬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요. 이제 과탐이나 사탐은 큰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또 자료 드릴 텐데요. 자료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선배들하고 1년 후배들하고 차이점이, 예, 국어는 큰 변함이 없죠. 단조, 그 다음에 수학은 출제 범위가 다소 조정됐는데, 기백이 빠진 게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현상을 저희는 난이도가 낮아졌다. 그래서 훨씬 수능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예, 보시면 되고요. 과탐은 현재 다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합평가 성적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9월 달에, 그때 6월 달에 봤었죠. 성적, 교육청 시험을 연합고사라고 하는데요. 교육청 시험에, 좀 안 좋은 점은 교육청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하고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문제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수능은 한 문제를 가지고도 20명의 선생님이 달라들어서 만드시는 거고, 이 교육청 문제는 한두 선생님이 그냥 만드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유출이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그 출제 선생님도 이미 우리 학교의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팁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건데, 올해 좀 이제 또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물론 모든 시험이든 시험은 잘 보는 게 좋죠. 근데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성적이 1등급이나 2등급 나오면 정말 좋은 건데,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되면 6월달은 서울은 안 들어갑니다.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애들은 6월달 모의고사는 안 봅니다. 예,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이 나왔어도 안 나온 것보다는 좋은데 서울에 있는 가장 큰 많은 수가 빠져요. 3월은 광주가 빠져요. 각 교육청별로 4번이 있는데 한 번은 빠진데 9월하고 11월은 안 빠져요. 다 봐요. 그럼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성적표 교육청 보면은 점수가 얼마냐 몇 점이냐 보다는 성적표가 나오면은 담임 선생님들한테는 아이의 등수가 나와요. 아이의 등수를 어머님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어느 정도면 좋아요? 15,000등이요. 전국 15,000등. 예. 그러니까 저희 입시 전문가들이 보통 올해 수능에서 서울대 커트라인이 380점 되겠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막 주사위 던지고 쌀 뿌리고 막 380 나오겠다 이게 아니에요. 15,000등의 성적입니다. 15,000등의 성적이 서울대 커트라인이 되거든요. 의대치대, 왜냐면 서울대 정원이 15,000명이 아니라 15,000에서 카이스트, 그다음 서울대 정원이 3,500에서 4,000 되거든요. 거기에 카이스트, 의대, 치대, 한의대, 교대 빠지고 나면 15,000명에서 보통 서울대 커트라인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거 아셔서 혹시 아이들한테 1, 2학년 때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 담임선생님한테 혹시 잠깐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가 현재 몇 등인지, 전국 몇 등인지 알면 되는데 9월하고 11월 달에 3월하고 6월은 3월은 광주가 빠지고요. 6월은 서울이 제일 중요한 서울이 빠집니다. 서울 아이들 전체가 다 안 봤어요. 6월 시험을.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걸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대입 전형에서 이제 나오는데 현재 고3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 고2들 최악의 학년들 제가 이걸 공부하게 정말 된 계기가 너무나 지금 학년들이 너무나 우울하죠. 그래서 좀 도움을 주려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고1도 또 달라요. 고1도 또 다르니까 일단 고2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출력이 안 돼 있어요, 어머님들. 자, 잠깐 볼게요. 계열별 선발 비율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 되냐면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다 이과가 훨씬 더 많죠. 연대는 실제 공통이나 이제 예체능 때문에 그러는데 비슷한데 많은 대학에서 전부 자연계가 훨씬 더 그쵸 전형별 계열에서 자연계를 훨씬 더 많이 뽑는 추세예요. 현재 여기선 예체능계나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드리긴 할 텐데 되게 조심스러운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또 뒤에 보시면은 이제 계열별로 각 대학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공부가 총 4가지인데요. 4가지에서 학생부 교과, 이거는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가는 거라서 말 그대로 교과예요. 근데 아쉬운 점은 어떤 거냐면 이 교과 전형은 실제로 서울에 있는 상위 12기의 대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학이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지방대, 지방이나 지방의대에서나 얘를 관리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하셔야 돼요. 얘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은 약한데 수학은 정말 잘한다. 또는 창작이나 글쓰기는 잘한다. 그럼 이건 노려볼 만해요. 논술은.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우리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질문도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방금 표가 넘어갔는데요. 이게 실제 이제 볼까요? 재밌는 거. 전국하고, 전국 데이터하고요. 서울 지역 15개 대학, 우리의 관심 대학에 있는 현재 선발 내용이에요. 보시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교과를 잘해야 되네. 역시 교과니까 교과는 100%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이꼴 성적이구나 라고 고민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목표라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더니 학생부 교과의 비율 보세요. 학생부 종합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내신은 되게 중요하지만 내신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대학을 포기하지 말자는 게 지금 우리 이 설명의 취지예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이 훨씬 더 많죠? 데이터가 뒤에 잠깐 보시면요. 예, 여기서 보시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181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 종합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항이 서울 쪽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뒤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일단 의대만 잠깐 볼까요? 의대도 보면 의대는 학생부 종합이 훨씬 많죠. 교과보다도 학생부 종합이 훨씬 더 많고요. 이제 논술 점점 줄어들 거고요. 실기, 예, 뭐 수학 우수자, 과학 우수자인데 저것도 줄어들 것 같고요. 치대는 그쵸, 학생부 종합 215명, 학생부 교과가 120명 현재의 줄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예, 고의에서 이제 가장 이제 상위권대만 잠깐 볼까요? 의치대는 주로 그쵸, 교과는 주로 중하위권대, 지방대 위주에서 의치대에서도 지방대 위주로 해서 주로 교과를 뽑고. 그러니까 전대 조대가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 거의 다 교과와 비교과인데 교과는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이 굳이 교과는 참고할 뿐이지 서류만 합격을 해버리면 전부 제로 베이스예요. 예, 서류만 합격해버리면 1차 통과하면 이제 성적은 안 봐요. 종합만 봐요. 다른 걸로 봐요. 논술 축소됐고요. 실기도 당연히 이제 우리까지만 해당되고 우리 후배들은 아예 실기도 그러니까 수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도 없어지고요. 수능 위주로 해서 이제 가는데 고3들이 수능으로 의대를 가는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네, 이제 한의대도 점점 학생부 종합보다 여기는 교과가 더 많죠. 예, 점점 어렵다는 뜻이에요. 과 유지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학생부 교과로 해서 뽑지 않으면 종합으로는 아이들이 합격을 해도 다른 데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에요. 어머님들이 정말 이번에 잘 아셔야 될 게 교대하고 한의대는요. 해년마다 갈수록 떨어져요. 근데 이제 종종 아이들한테 그 정보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예전에 교대는 서울대를 안 간 여학생들이에요. 교대는. 왜 그랬냐면 임용고사 경쟁률이 0.9대 1이에요. 그렇죠. 0.9대 1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살에 바로 공무원이 되는 거고 23살부터 이제 경력이 쌓이는 거니까 되게 좋은 자리가 되겠죠. 현재 제자들 보니까 4학년이 7대 1이에요. 현재 교대 4학년들이 7대 1이에요. 이건 학생들 잘못이 아니에요. 교육부 잘못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분명히 이건 징계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 예측되는 수요에 한해서 학생 수를 제한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녀분들이 교대를 간다 그러면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모를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은 데모를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그 예측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예측을 해줘요. 지금 고1들이 가면 13대 1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미리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사범대처럼 사범대 가더라도 지금 임용고시를 봐야 되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요. 임용고시 봐도 광주에서 2명 뽑아요. 1년에 2명 뽑습니다. 예, 수교과가 몇 개입니까 벌써. 거기다가 서울에 있는 애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2명 뽑아요. 1년에.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업자를 양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제 교대하고 한의대는 특별히 한의대는 지금 그쵸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정관장 때문에 지금 크게 뭐 점점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저한테도 상담할 때 선생님 저 한의대 가려는데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집에 재산 100억이야? 아니야? 그럼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 한의원 하셔?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예, 그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놀랬던 것은 제자들을 보면 지금 페이닥터 하는 친구 있거든요. 너 얼마냐? 250에서 300이에요. 6년제 졸업해가지고 페이닥터를 하는데 부원장인데 한 달에 250에서 300이에요. 그럼 너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저도 지금 되게 고민이라고. 지금 한의가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고3들 커트라인에서. 동신대도 지금 좀 그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 동신대 한의대도 나름 한의대 하나를 믿고 있는데 지금 커트라인이 안 나오고 있어서 예, 되게 예, 교대는 예,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이죠.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제일 중요한 이제 상위 12개 대학으로 갈까요? 자, 인문계 보겠습니다. 인문계 보시면 학생부 종합 교과가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죠. 예, 서울은 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순천 여수로 보내야겠어가 아니죠. 어떻게든 간에 이 목표를 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 훨씬 대세라는 거예요. 전국적인 단위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가 훨씬 더 많지만 실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대학, 상위 12개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렇죠? 17년부터 점점 증가했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계속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아직 못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있나 모르겠네요. 자연계 볼까요? 자연계도 갈수록 점점 어때요? 엄청나게 비교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되어도 안심이에요. 왜냐하면 서류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휘문고도 서울대 의대가 학교 1등급은 전교 1등은 떨어졌고 전교 9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와도 고민, 성적이 안 나와도 안 나온 대로 고민이 되는 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나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서울대에도 지금 입학처장이 그렇죠, 막 5번, 6번씩 막 시뮬레이션 돌리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 기준이 명확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의예과에 대해서 현재 보시면요. 그렇죠. 의예과도 3개년 2017, 2018, 19인데 학생부 종합이 약간 큰 차이죠. 큰 차이는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대에서 의대는 지방대에서 의대는 보시면 아마 그렇죠. 전대나 조대는 거의 성적순이에요. 학생부 종합 그 서류에 대한 걸 아예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역전이 되는데 광주는 역전이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의과도 보시면, 그쵸. 큰 차이가 없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의대는 점점 갈수록 저희 학생부 교과가 더 세다는 것은, 점점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과 교대도 보시면, 교대는 뭐 전통적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요. 숫자가 대단하죠.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인원, 학생들 현황인데요. 2014년 쭉 나와 있는데, 우리 2020학년도 그렇죠. 올해 고3들은요, 5만 6천 명이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은 이때 시험 볼 때 6만 7천 명이 줄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상위권에서 줄어들면 좋은데, 전체적인 숫자는 이제 이만큼 줄어있고 훨씬 더 유리하죠, 지금. 11만 명이 줄었기 때문에, 대학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상위 대학에서는 아직도 경쟁률이 좀 낮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심할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 표는 제가 꼭 출력해 드렸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 특히 여학생 어머님들 명심하실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올해 수능은 끝나겠죠. 끝나고, 이제 내년에 우리 아이를 원서 쓸 때, 올해 고3들 데이터를 쓸 거란 말이에요. 올해, 연대 뭐, 선생님 저 연대 뭐, 건축학과 가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2.0이다. 이 커트라인 2.0이야. 그럼 여러분 세대 때도, 여러분 자녀들도 2.0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숫자가 더 줄잖아요. 숫자가 더 줄기 때문에, 우리들 자녀들의 등급은 2.5까지, 2.3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일부러 저희들 예상으로는 작년 데이터 그대로 쓸 거예요. 올해 인구에 맞춘 데이터를 안 쓸 거예요. 왜냐면 합격률을 높여야 되니까. 어떤 안전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들이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아는 체를 하셔야 돼요.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데이터 올해 학령 인구 이렇게 반영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 거 데이터 똑같이 보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저희 다 이거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다 이거 보정한 겁니다. 하면 그걸 따르셔도 되는데 특히 여학교에서는 아마 올해 데이터 그냥 따를 겁니다. 숫자가 줄어있는 데이터를 안 따르고요. 왜? 합격률을 높여야 되니까. 여학교들은 특히 왜냐면 워낙 그 합격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학생들 전반적으로요. 남학생들은 딱 지금부터 벌써 2학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정시예요. 저는 정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닌데 정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학생들은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선생님 저는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수시예요. 고3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3 때도 걔는 수리 나형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 때문에 수리 가형을 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만 보고 나서 바로 나형으로 바꿀 건데 선생님 저는 내신 어떻게든 해야 돼요. 하고 5등급 아이들도 저는 선생님 어떻게든 수시로 가야 돼요. 정시로 못 가요. 라고 이런 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너무나 안전빵을 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한 친구는 그 전남고 친구인데 선생님 저는 중앙대만 가면 원이었겠어요. 중앙대 경제학과 있었거든요. 이과인데 중앙대 경제학과 가서 저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거기만 합격하면 원이었겠어요 했는데 합격은 했는데 수능에서 거의 만점 수준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의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어떡하죠? 저 재수를 할까요? 야 너 재수에서 이재수 나온다는 보장 있어? 그냥 다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학생들은 그렇죠. 또 상위권은 또 잘 들으세요. 선생님 그럼 저 면접 안 가면 되죠. 면접 안 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연대 같은 대학은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연대가 그걸 제일 잘하는 학교예요. 우리 영어로 납치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납치인데요. 부모님들이 원서 쓰실 때, 각 대학별로 원서 쓰실 때 분명히 정보 동의 공개서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수시로 원서를 접수해도 애 수능 성적을 아이보다 먼저 알 수 있어요. 먼저. 수능 성적이 좋잖아요. 그걸 합격시켜요. 예, 서류가 안 좋아도 처음에 불합격시켰던 아이들을 수능이 좋잖아요. 합격을 시켜요. 그걸 우리 용어로 납치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 면접 안 가면 돼요. 면접 안 가면 떨어지겠죠? 라고 하는데, 덜컥 연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이가 면접을 안 갔는데 어떻게 합격이 되냐 했더니, 그 조항에 입학 성적, 합격 성적이 50% 이상인 학생은 면접 제외예요. 면접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납치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것도 잘 보셔서, 아무튼, 그쵸. 배팅이니까, 수시는 사람들 배팅이라고 해요. 배팅이라고. 그것도 재밌는 에피소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항상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갈수록 줄기 때문에 등급이요. 훨씬 달라져야 되는데, 예전에 이 선배가 니네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니네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 고3들은 2등급이면 11등인데요. 그쵸? 숫자가 줄기 때문에 부등만 돼도 2등급 2.0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퍼센트가 달라질 것 같은데 더 쉽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학생부 교과만 잠깐 우리가 언뜻 볼게요. 교과는 말 그대로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서울대, 연고대 다 성적으로만 뽑겠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이 교과 전형은 있는데 숫자는 극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데이터들은 믿지 않겠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어떻게 보면은. 성적만으로는 안 뽑겠다는 게 학교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어머님도 딱 말씀하셨듯이 하나고니까 라고 하는 어떤 인정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는 좀 더 그런 것 같고요. 자,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 또 단계별 전형, 일괄 학사할 전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쵸. 주로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보실 거고 학생부 100% 하는 대학들, 그쵸.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 숫자는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 미적용하고 하니까 주로 최저를 미적용한 아이들이 많이 하죠. 주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요, 주로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순천이나 여수 또는 집이 고흥 이런 데서 마을 단위의 농어촌 전형이 있죠. 농어촌 전형 아이들이 가장 많이, 그쵸, 하는 거예요. 교과로 해서 바로 놓고. 근데 아쉬운 점은 의대로 가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의대들은 다들 최저가 있기 때문에 15에서 정규 1등을 하더라도 의대는 못 가요. 근데 교대로 주로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 이제 없는 곳으로 더 많이 찾아가겠죠. 근데 보시면 최저가 없는 대학일수록 어때요? 교과 100%가. 우리가 한양대는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대학이라서 이걸 하는 거고, 그렇죠? 큰 메리트는 없죠. 네. 자,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자, 보시면요. 서울 15개 대학들은요, 평균 1.0에서 2.0이 지원 가능해요. 그렇죠? 성적이 나와도 또 안심할 수 없는 건데요. 서울 수도권 15개 대 또 일반적으로 1.5에서 2.5 등급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교대 같은 경우는 점점 갈수록 그쵸,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예. 학생부 종합이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보시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지원 전략, 혹시나 학생부 교과로 보시는 어머님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서 더 많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데이터 보시면요. 서울 상위 15개 대학교, 예,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서울대는요, 서울대, 연대, 고대, 예, 서울대, 연대는 전부 학생부 종합으로만 뽑죠. 인원들을 다. 네. 고대는 400명,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죠. 고대는 유독 좀 많이 개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떨어졌죠. 고려대하고 성균관대 그 지원 사업이 떨어졌어요. 15억에서 50억 정도 주는 건데요. 제일 저희도 의아한 게 고대하고 성균관대하고 숙대가 3군데가 총 4개 떨어졌는데 3개 떨어진 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고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고 지금 성균관대가 의외로 지금 멘붕에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 학교가 이 50억이란 지원에 대해서 되게 욕심을 내냐면 이걸로 입학사정관 월급을 줘요. 이 돈을 못 받으면 입학사정관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도 이제 정부 입맛 맞추겠죠? 성균관대도 종합,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보시면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그쵸? 학생부 종합 ETS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종합 ETS.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아, 에어컨이요? 아, 그럴까요? 아, 네네. 또 추우시구나. 이거 어떻게, 숫자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보시면 이제 서울 시립대라든지, 예, 이대. 서울 시립대는 정말 요즘에 점점 갈수록 커트라인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면 등록금이 90만 원이니까 90만 원, 80만 원 등록금이 돼요. 예, 정말 싸죠. 예. 그래서 서울의 대학을 다닌 제자들이 남도학숙이라고, 남도학숙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님? 전남하고 광주하고 돈을 합쳐가지고 서울에 만든 기숙사예요. 이번에 작년에 2호관이 만들어졌어요. 은평구에. 그래서 14층짜리, 둘 다 하나는 12층, 하나는 14층인데, 한 달에 14만 원이에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빨래 다 해주고, 인터넷 공짜로 쓰고, 14만 원. 불편한 것은 12시에 들어가야 되고, 예, 12시에는 이제 들어가야 돼요. 문이 잠기니까요. 5시에 문 열고. 좋은 점은, 일단, 서울에서 한 달 사는데 14만 원이면 거저죠? 친척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두 번째는 학교까지 태워다 줘요. 버스가. 예, 학교별로 버스가 있기 때문에, 연고대 태워다 주고, 또 좋은 점은 명절 때 같이 내려와요. 예, 기사님도 전부 이쪽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지방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지방으로 해서 하시기 때문에 명절 때도 관광버스 48인승 타고 같이 내려왔다가 그 터미널 옆에 큰 길에 세워져 있는 관광버스 많이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되면 같이 타고 서울에 올라와요. 예, 너무 좋죠. 근데 아쉬운 게 이제 거기도 성적순이에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서울로 가더라도 서울에서 성적순으로도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가장 거긴 빠르더라고요. 공무원이면 가장 빠르고 성적순으로 되어 있는 게 남도 학숙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추천해드릴만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이것도 수시 분석하시면, 그쵸? 전부 다 학생부 종합이 돼 있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예, 교대 제일 관심 많으시니까요. 예, 거의 다, 광주교대도 거의 100%예요. 네. 다 100%로 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하고, 공주교대하고 몇 개 교대들만 약간의 숫자가 있죠. 예, 대구교대 서해 5도 주민 3명이에요. 예, 서해 5도 주민. 그리고 저희 광주 지역은요, 되게 혜택이 많은 게 유일하게 유공자들이 좀 그나마 수능 혜택을 보는 유공자들이 좀 있어요. 5.18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게 좀 되게 많죠. 교대랑은 서울대는 좀 있어요. 유공자 전형이 따로 있으니까요. 자, 학생부 종합조의 특징.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형자를 해서 전공 적합성, 잠재력, 인성 등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한다. 자, 주요사항. 첫 번째, 서류평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우리인데, 지금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학생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학생부는 성적으로 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그쵸? 자기소개서를 우리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 모든 걸 다 맡기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죠. 아, 엄마가 뭘 알아. 오늘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학생부 종합 되세구만. 그럼, 그만해.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이들은 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주로 도와주셔야 될 게 자기소개서하고 이제 학생부는 성적은 손댈 수 없지만 세특 사항이 있어요. 세부 특기 사항이. 그걸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의 목적은 그거예요. 어머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세부 특기 사항이나 자기소개서는요. 최후의 자기 변명이에요. 우리 아이가 올 1을 찍고 있고 전교 1등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성적이 약하더라도, 수학이 약하더라도, 수학을 예로 들게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5등급이에요. 근데 수학 부장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왜? 수학,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자기소개서에, 저는 수학 성적은 약하지만 아이들의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봉사를 해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라는 것들. 예,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서 세특사항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선생님 질문.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 글 재수가 없으면 네. 맡겨서. 그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전문가의 냄새를 알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도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맞춤법을 틀리게 해요. 종종 쓰다가도 안 씁니다, 이렇게 맞춤법도 틀리게, 왜 자기가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약간 어눌한 게 보여요. 근데 전문가들은요, 100% 드러나요. 맨날 보기 때문에요. 근데 자기소개서는요, 말 그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문장의 화려함, 수식의 화려함, 논리적인 정연성, 그거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쓰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저는 왜 어머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님들이 그런 논리적인 걸 잡아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하고 우리 아이가 뭘 제일 잘하고 뭐가 제일 약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머님들이 최대한 좋게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학생부 종합으로 우리가 응시를 하잖아요. 그럼 입학사정관이 그걸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이거 어때? 이게 아니라 적어진 내용으로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조심할 건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쓸 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하고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체험 보고서예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느꼈고 이거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었구나 라는 변화가 중요한 거지. 입학사정관이 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뭐해서 어디 가서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를 했고 뭐 몇 명을 도움 줬고 상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장애인 봉사를 하면서 내 신체의 소중함을 느꼈고 나는 정말 이거 정말 더 해야겠구나 해서 그날 저녁에 가서 엄마를 한 번도 안아줬습니다 라는 표현이 더 그 사람들한테는 울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머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를 채를 잘 아니까. 그게 지금 왜 또 중요하냐면 이제 곧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면 그걸 해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잘 아시죠? 담임이 엄마 써오라겠어요. 해서 담임한테 제출하면 담임선생님이 그걸 그대로 옮겨주는 형국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지금 입학사정관들하고 서울에서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 원장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 저는 제가 학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재는 지금 다른 어디 교육대학원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원에 입시 관련된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고 밥도 많이 먹는데 그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정확히 뽑을까가 아니에요. 올해 끝나면 나 어디로 옮기지? 올해 끝나면 어디로 대학을 건국대로 가야 되나? 이대로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지극히 당연한 어른이에요. 단지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는 고학력의 실업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어른의 입장에서 이걸 관찰하는구나. 원서를 어른의 입장에서 보는구나.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어른이니까 그쵸? 우리 아이의 이 표현을 이렇게 쓰면 더 낫겠다. 우리 아이가 이런 환경을 갖고 왔으니까 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질문 나올 것을 아이보다는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더 예상을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겠구나 해서 시험 닥쳤을 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은 평소에 시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좋은 문장이나 좋은 거 있으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이한테 포스트잇이나 연습장에다 메모하셔가지고 주셔만 둬도 아이들한테는 큰 효과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 끝나고 이제 그거 쓴다고 학군도 빠지고 날쌔기로 막 문장 만들고 해서 담임한테 제출하면 담임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적이 좋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성적이 좀 어중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최고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해가지고 네가 다 알아서 했잖아가 아니라 최소한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가지고 엄마가 해서 떨어진 것 같아. 뭐 등등. 네,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1%라도 안심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입시 설명 같은 경우도 거의 잘 안 하고 전화 상담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학생부 종합에서 어머님들이 이것만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그렇죠? 학생부에서 세부 특기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세부 특기사항과 자기소개서에서 아이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컨설팅도 저는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자기소개서 쓰시는데 400만 원 받으세요. 대시동에 있는 스님이시거든요. 와 400만 원? 근데 어떻게 쓰는 거야? 뭐 딱 봤더니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근데 항목이 추가되면 1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그럼 자소서로 바꿀까? 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러라고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아이가 스스로 느꼈으면 좋은데 그거보다는 부모님이 제일 많이 지켜봐 오셨으니까 물론 학원 보내주시고 밥 먹여주시는 것도 대단한 도움이시긴 하지만 거기에 아이들한테 세부 특기사항이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써주시고 아이한테 엄마 참견하지 마 하지만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 엄마가 널 제일 많이 봐왔잖아. 그 자기소개서는 너 까는 게 아니야. 너에 대해서 변명해 주는 거야 대신. 우리 아이가 이랬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주어를 바꿔야겠죠. 우리 아이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대로. 저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수학 경시대에 성적은 안 나와서 그랬지만 수학 경시대에 열심히 참여해서 수학은 역시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몸소 체험하고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는 것들.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금상, 은상, 동상보다는 그렇죠? 아이가 이 상을 못 탔지만 여기서 이걸 느꼈구나.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이제 추천서는 이제 곧 없어질 건데요. 추천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올해도 추천서는 되는데요. 담임선생님한테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담임선생님 잘 만나는 게 큰 복이긴 한데요. 그렇죠? 가끔씩 짜증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담임선생님은 함부로 하셔도 되지만 또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될 존재죠. 근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 원서 쓰려면 담임 도장이 반드시 필요했죠. 담임이 반대하고 도장 가지고 튀면 우리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엔 담임선생님 도장 안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하고 내 정보 집어넣으면 교육부에서 바로 나이스로 해서 교육부에 내 데이터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담임이 다음날 너 어디 있었어? 넌 어디 있었어? 확인하고 다녀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 지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단지 학생부의 추천서라든지 특히 교대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몇 개 과들은 추천서를 원하는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최대한 잘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아이들한테 항상 훈련시키는 것은 얘들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절대 그 마음 두지 말라고 하는데 추천서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서울대 추천서의 10% 정도가 어떤 추천서냐면 이 아이를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추천서입니다. 놀라셨죠? 추천서는 절대 대입입니다. 다른 자소서는 선생님이 남긴 문장들 다 공개됩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수정은 안 되더라도 공개되죠. 그래서 중앙여고에서 한번 문제가 터졌어요. 올해. 어떤 선생님께서 그렇죠?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은 뽀로로를 참 좋아하고 근데 얼마든지 그거는 얘가 미대를 간다든지 하면 정말 좋은 거죠. 뽀로로를 좋아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했나 봐요. 신문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아이 장래를 결정하는 것에 이런 걸 쓸 수 있냐 라고 해서 태클이 가해지고 심할서를 쓰고 사과를 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 추천서에는 있는 그대로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추천서는요 절대 이건 공개 안 돼요. 재판을 해도 대통령 기록보다도 더 공개가 안 되는 게 얘입니다.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은 고등법원 이상의 영장이 나오면 공개를 하는데 얘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는요 정말 그걸 좋아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는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청소 시간에 항상 혼자 놀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에 대해 추천서는 지금 써주지만 절대 합격시키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 담임선생님 이름을 따로 기록한다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나중에 내년에는 이 학생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는 진짜일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추천서 쓸 때는요 또 안 보여주시거든요. 선생님들도 절대 안 보여주시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 추천서의 10%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면접 나중에 이거는 아이들이 더 잘하는 내용이니까 그럼 또 뒤에 보실까요? 데이터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적인 전형 주요 특징들 보면은 서류하고 면접 등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충실한 학교 생활을 했냐 안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활동이 중요하게 부각되긴 하는데 별로 교과 성적은 아니고 교과 활동이에요. 성적보다는요. 그다음에 자기 속에서 미리 연습하면서 그렇죠. 관련 활동 관리하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정원은 이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냐면 어머님들이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살레고등학교 2학년인데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시험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다다음 주에 볼 살레시오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인 거예요. 수학 시험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들은 안 돼. 우리 아이는 FM을 배워야 돼. 필요 없어. 착. 나는 못 본 거야. 이러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아들 보여줄 거예요. 그게 바로 학생부 전형이에요. 이미 뭐가 나올지, 뭐가 중요한지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죠. 아까 시험지처럼 바로 가서 얼른 어디 가서 답이라도 알아오고 해서 엄마가 대신 시험 못 보지만 너 이거 좀 봐. 이거 좀 참고 좀 해. 이거 해. 아이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그쵸? 그건 우리가 체크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알려졌어요. 어떻게 내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머님들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공인 어학성적, 외부수학성적 기재 금지.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잘 알고 담임선생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이걸 학교에서 다 해줄 거니까요. 0점 처리되죠? 0점 처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 학업 역량. 그러니까 성적이 교과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쵸? 공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가 물리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작전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전을 쓰는 거죠. 물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뭐 화학이나 생물로 돌아가는 건데 입학 사정관들이 봤을 때 공대를 가려는 아이가 왜 물리를 안 했지? 차라리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2등급을 받는 것보다 물리를 선택해서 3등급 받는 아이들을 더 쳐주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저도 물리는 좀 반대예요. 고3들이 물리 선택한다 그러면 현실을 이야기해줘요. 하나 틀리면 3등급인데 하나 틀리면 3등급이야. 말을 해줘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피해가긴 하죠. 자, 문제 해결력과 자기 주동성, 어려운 일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요. 처음부터 3월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고1 때부터 1등을 찍은 아이들 관심 없어요. 안 좋은 대학에서는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왔어?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나 좋은 대학들 의대들은요. 사형에 있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들어갈 때는 전교 100등? 2학년 때 250등? 3학년 때 차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서울대에서는 100%예요. 거의 100%예요. 사연이 있는 아이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인성적 특징. 인성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는지. 근데 이건 거의 다 맞춰오더라고요. 학폭만 없으면 돼요. 학폭은 무조건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학폭은. 학폭은 2년 전에 재밌었던 게 카이스트 총장이 얘는 꼭 합격시켜야 된다고. 너무너무 성적이 좋았어요. 수학 성적이 너무 좋아서 천재급에 근데 학폭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입학사정실장이 입학사정관실 실장이 도장 안 찍어줬어요. 그래서 떨어진 예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 충실성 이것도 학폭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더 재밌었던 또 이 면접의 특징이 작년에 가천대 의대 입학사정관이 말씀하시는데요. 대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걔가 대구에서는 1등인가 봐요. 그래서 가천대 의대를 합격해서 이제 면접으로 왔는데 슬리퍼에 반바지를 신고 왔대요. 그래서 뭐지? 근데 총장은 나와서 합격시켜야 된다고. 대구에서 전화 받았는데 대구 제일 잘하는 애라고. 근데 또 실장이 개겼죠. 얘는 안 된다. 이건 떨어뜨리라는 명령이지. 이거는 면접 보러 왔는데 슬리퍼에 반바지를 입고 오면 이거 어떡하는 이야기냐고. 태도도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떨쳤어요. 다 떨어졌대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재밌는 에피소드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아무튼 가천대 의대가 그런 거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평가 요소들 이거 복사되어 있을 건데요. 네.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서 수상실적, 자격증, 리더십 활동, 봉사활동 넣을 수 있으면 최대한 넣고요. 평가 요소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 성적에 상관없죠. 진로 활동, 독서 상황, 행동 수단 및 종합 의견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적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수상 실적은요. 한번 어머니들 여쭤보고 싶은 게 색깔이 중요할까요? 개수가 중요할까요? 개수예요. 개수예요. 얘가 금색이냐 은색이냐는 하나의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좋다 안 좋다는 아니고요. 워낙 상들이 또 만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에서 활동을 참여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색깔이 아닙니다. 금상, 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상이라도 얼마나 많은 색깔이 더 여러 가지 많은 참여를 다방면에 관련이 있냐. 근데 이제 의대 진학과대가 가장이 그 독후감 대회 1등이라든지 이런 약간 좀 어색하죠. 학교에서도 만들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어머님도 잠깐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입학사정관 예를 들어서 고려고라는 학교가 되게 시험 문제도 어렵고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듣냐면요. 어떤 고려고 아이가 그걸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요.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단체, 그러니까 총 대학 입학을 관리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고려고가 궁금하면 고려고를 클릭하면 고려고 진학실에서 보내온 고등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고 우리 학교에 현재 수상 대회는 뭐뭐뭐가 있으며 몇 명 주고 어떻게 하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 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입학사정관이 이 학교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차별받지 않나, 분명히 차별적인 게 있지 않나 해가지고 2016년부터 교육부에서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양식을 뭐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실은 그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정부에 제출한 고교 프로파일과 서울의 5개 고등학교, 단대부고, 제치동에 있는 거거든요. 단대부고, 휘문고, 자사고죠. 그다음에 민사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숙명여고, 그다음에 또 한 고등학교 5개하고
프로파일하고 지금 광주지역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래서 좋은 점은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걸 관심을 되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데이터는 분석을 하고 그 대신에 시의회에서 그 시의원분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셨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그 고급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수상실적이라는 그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몇 명을 주는지.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얘는 대단한 게 아니라 분명히 상을 많이 받은 아이는 그 학교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서 확인할 거예요. 몇 개의 대회가 있는지. 아, 여기는 많이 주는 곳이구나. 그러네. 근데 여기는 적게 주는 곳이구나. 적게 주는 곳이면 색깔이, 메달 색깔이 되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많이 준다면 차라리 다양하게 모든 걸 참여했다라는 걸 더 보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데이터는 그럴 거예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따로 알려드릴 수 있는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연대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수시로 쓰고 싶어요. 근데 과연 우리 아이가 합격할까 안 할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선배들 중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선배들 중에 혹시 합격한 사람이 있는지, 그건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대학교육협의회라고 공공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어머님이 1588에 뭐 전화하시면 돼요. 이따 홈페이지 주소도 나오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국어 1, 수학 2, 국어 1, 뭐 영어 1인데 지금 연대 전자공학과 쓰려는데 어때요? 그럼 거기서 합격하겠는데요? 좀 어려운데요? 말을 해줘요. 예, 어머니들 모르시잖아요. 그 내용을. 예, 말을 해줘요. 왜? 상담원이 잘하는 게 아니라 상담원이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그 수많은 선배들의 합격 데이터가 나와서 합격한 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하겠는데요? 근데 없으면 좀 어렵겠는데요? 라고 말을 해줘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절대 뭐 들고 가서 뭐 이렇게 컨설팅 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 대학교협의회 또 어디가 라고 뒤에 이제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어보시면 되니까 일단 또 자기소개서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이 쓰셔야 되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여기는 이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거 동아리 활동도 어떻게 했다. 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어떻게 했고 우리 애가 어떻게 했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뭘 느꼈는지에 대한 거 이건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머니와 아버님이 오늘 가셔서 이제 이걸 한번 쓰시는 거예요. 하루에 다 쓰시려고 하지 말고 틈틈이 예, 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죠. 아버지한테 여보 우리가 스카이는 안 되지만 스카이 뭐 캐슬처럼 뭐 드라마는 안 되지만 그렇죠.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되고 교사 추천서는 예,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이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요. 들어갈 때만 문제가 되는 거지 한번 1차 발표 나오고 1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성적은. 이제 정말 활동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전대나 저대, 지방대는 그게 유지를 해요. 왜? 구설수에 안 오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종합평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근거가 되게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 순으로 뽑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나중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든 간에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성적 순이 편하니까요. 예,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평가 서류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그렇죠. 학생부 자기소개서 또는 추천서가 필요한 학과가 있어요. 특히 교대는 사범대, 그다음에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또는 학생부만 필요한 거.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들은 바로 여기 제가 이제 대학들이 있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까지 필요한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또 여러 개 또 있고 학생생활기록부만 요구하는데 그다음에 기타.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네, 학교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올해 거고요. 내년에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형 방법, 아까 봤듯이 학생부 종합평가 100% 또는 단계별, 일괄 합성, 서류 있는데 이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냐 안 하냐? 예, 거기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니까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라든지 보시면 수능 최저 기준이 뭐죠? 함 6등급,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들이 상호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추천서하고 자기소개서가 서로 연동이 돼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어머님들은 주로 우리는 뭐 생활기록부에서 세특사항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빈칸이 있죠. 이거 보셨죠? 아이들이 출력해 오거나 어머님들은 집에서 보실 수 있죠. 출력은 학교에서만 되니까 한번 보시고 집에서 가서 보셔요. 보시고 그렇죠. 뭐뭐가 적혀 있고 뭐뭐가 되는지
어른 입장에서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이제 곧 3학년 때부터는 바로 시작하는데 3학년 때 시작하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부터 틈틈이 어머님들이 해서 연습하셔서 문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추천서는 우리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뭐 대입 전형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전부 이거죠. 예, 정시에는 상관없고 수시 보시면 인적사항, 학적사항 다 나이스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1, 2학년에 3학년 1학기 때의 그렇죠. 교과나 세부 특기사항 예, 제출해야 되고 독서 활동 아주 중요하죠. 독서는 진로랑 주로 맞춰주면 좋은데 독서에서 주로 많이 뽀록이 나요. 자소서에 대한 거짓말 뽀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들한테 말하지만 입학 사정관한테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죠. 건방지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요. 이거예요. 입학 사정관이 더 물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입학 사정관한테 가장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한테 뭐 학교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또 우리한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라고 입학 사정관이 아이한테 질문할 때 그 아이는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입학 사정관이 궁금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쵸? 질문 이야기 없으니까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는, 그게 지금 언제 나오냐면요. 독서를 했다고 해서, 너 이거 독서를 했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번은 봐줄 수 있어요. 다른 거, 너 이거 활동을 했는데 이거 하면 되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어? 물어보면, 또 말을 못하면, 예, 이제 트릭 쓰는구나. 서류 자체는 절대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서류는 재판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무죄라고 보는 듯이 제출된 서류하고 제출된 글들은 전부 사실로 100% 인정하면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물어봤을 때 툭툭 막히는 거예요. 그럼 3개 정도 물어봤다가 안 되니까 얘는 안 돼.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우리 학교에 뭐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우리한테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니?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을 그럼 이제 다른 친구한테 질문하게 되면 할당된 시간을 침해하는 거니까 또 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일 들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더 철저하게 진짜 쓴 것만 해야 되고, 자주 또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아요. 너 이 책 읽었다는데 엄마한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니? 이 책 괜찮니? 뭐 등등 해서 그런 대화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주로 담임선생님이 해주시지만 아이들이 제출된 걸 바탕으로 해주세요. 담임선생님이 혼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보고 거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머님들이 미리 보셔서 담임한테 제출하기 전에 어디 엄마도 한번 봐볼까? 아빠도 한번 봐볼까? 그래서 이거 좋다. 잘했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조언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크게 더 안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하시거나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 같은 거 대교육에 이제 공통 양식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글자 수가 좀 더 줄을 거예요. 올해도 줄었고 내년 또 줄으니까요. 그렇죠? 뭐 공동 문항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결과 이런 것들인데요. 다 부모님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고 도움을 좀 주셔야 돼요. 예.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건 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른의 입장이야. 그러면 다른 것들은 엄마 내 신경 쓰지 마 할 수 있어도 어른의 입장이라는 표현은 아이들이 되게 빨리 수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세요. 어머님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별 자율문항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줄 거예요. 문항수가. 자, 그 다음에 소개별 자율문항에서 몇 개 대학들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건데요. 그 다음에 추천서 양식, 이제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필요 없고요. 자, 학생부 위주. 자, 자기소개서 추천서 빵점 되는 경우 나와 있죠. 쓸데없는 거, 그렇죠? 공인 어학성들 중 여교된 게 아니면 여교된 것이 아닌데 썼을 때 빵점. 이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아이들이 더 잘하니까 이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한번 참고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뒤에 보면 유사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수학도 이 대회만 올릴 수 있어요. 다른 대회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워낙 또 스펙이 또 엄마 아빠 빼기 좋은 아이들은 뭐 국회의원 그쵸 선행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상을 받는데 그거 일치 안 돼요. 일치 안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쵸 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 기간 외에 제출한 대회에 0점 처리되죠. 그 다음에 교과명에 명시된 대회 0점 처리됩니다. 수상 실적 그쵸 여기서 금상 수상했습니다.
그럼 다 0점. 예, 상 받았습니다. 0점. 뭐 이런 것들도 수학 실적을 작성하는 것도 다 감점 처리되는 거니까. 그렇죠? 잘해도 걱정, 안 나오면 또 속 편하겠다 여기서. 그렇죠? 네. 자, 작성시 유의사항 뭐 이것도 이거는 학생들이나 담임선생님도 잘하시니까 어머님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렸고요. 자, 유사도가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 이거 잘하셔야 돼요. 저는 실제 이것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간 제자가 있어요. 서울대 의대를 못 가고 한양대를 갔는데요. 정말 가르쳐 아이들 중 숭일고 출신인데 숭일고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이사장상을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전교 1등은 이사장상, 전교 2등은 교장상이잖아요. 교장상에 써먹지 이사장상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실수할 때. 예, 혹시나 어머님 자녀분들 이사장상을 받으시면 부탁을 하셔서 교장상으로 바꿔달라고. 예, 저 이사장상 양보하겠다고. 예, 졸업식 때 뭐, 안 올라가도 어때요?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는 100% 될 줄 알았는데, 서울대 떨어졌어요. 연대도 떨어졌어요. 고대도 떨어졌어요. 근데 연세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떨어졌다고? 원래 떨어지면 전화 안 주거든요? 근데 유사도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줬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기숙사에서 자기 친구 한 명한테만 자기 자소서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걔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 안 된 거예요. 성적은 다 됐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말해줄 줄 알았어요. 안 그랬으면 성적이 안 됐나 보다, 운이 없었나 보다 생각했겠죠. 결국 한양대 의대를 갔거든요. 한양대 의대도 잘한 거라고 보지만, 그런 의대급 아이들에 있어서 학교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유사도는요, 절대, 그래서 제가 컨설팅 업체 찾아가지 말란 말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줘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씩 이게 친구 애들 거 봐주고 하다 보면 썼던 표현을 그대로 또 쓰게 되고 하게 되고 그런 얘기가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쵸? 뭐 A 수준은 그냥 5% 미만, 20% 미만이면 그쵸? 이런 건 양호하죠. 근데 거의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그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사 추천서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자기소개서는 정말 자기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사도.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지원 전략 보시면요. 예,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전공 적합성. 진로는요, 바뀔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더라고요. 1학년 때 의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성적이 안 되면 공대로 옮길 수 있죠. 또는 공대로 가려고 했는데 옮길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입학 사정관들은 당연하다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쓸 때도 적당한 게 있어요. 의공학자. 예, 의대도 되고 공대도 돼요. 의공학자.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전공, 진로 사항 의공학자. 그러면 의대도 갈 수 있고, 공대도 갈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바뀌어도 괜찮아요. 자, 중위권 대학, 어떻게 된다? 학생부 종합전환 선발보다는 교과가 훨씬 많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서울이니까 오늘 학생부 종합으로 가자. 자, 자기소개서 면접 미리미리 준비하자. 특히 독서활동 사항은 그렇죠? 아이들이 실제로 책을 읽었어도 까먹을 일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틈틈이 밥 먹으면서도 체크해주고 그렇죠? 이야기 차 데리고 와서 운전하시면서도 너 뭐 읽었다며 한번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 예, 정말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예, 논술 전형은요, 이건 제가 패자부활전이죠. 근데 수학을, 이과 분들은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준비할 수 있지만, 고3들한테는 제가 제한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신 챙겨야 되죠? 정시 챙겨야 되죠? 논술 챙겨야 되죠? 세 개를 동시에 챙긴다면 되게 이건 힘들어요. 근데 재수생들이나 또는 학교를 합격해놓고, 그렇죠? 학교를 갈아타는 경우에는 되게 좋아요, 논술이. 왜냐면 논술이요, 옛날처럼 교과의 과정이 아니라 교과 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 핸드폰 번호를 알면 제가 톡으로 올해 연세대 논술 시험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10문제 정도 나왔는데 전부 고등학교 범위 내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어라? 할만하네? 예, 진짜 할만해요. 그리고 효과의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페널티를 먹어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100명을 덜 뽑아야 돼요. 예, 입학 정원 100명 규제 걸려가지고 100명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인당 5천만 원 정도 하니까요. 한 55명 정도 지금 날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재를 하기 때문에 논술은 괜찮아요. 근데 고3들이 하기에는 몰빵하기에는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 지역은 물론 서울 지역은 좋은 학원들이 많아요. 광주 지역은 논술학원 다닐 만한 데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오히려 EBS가 더 나아요.
EBS 보시면서 틈틈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가 한번 체크해보는 건 좋은데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받는 것은 논술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3들한테는 되게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 내년에라도 내년 내후년에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그래도 학교에 좀 불만이 있거나 그럴 때 지금 재밌는 또 요즘 최근 이슈 전대의대에서 지금 40명이 이번에 휴학을 해요. 1학년들 신입생들. 예. 마음에 안 든대요, 학교가. 전대의대는 어때요? 그러죠. 근데 40명 정도가 지금 휴학 처리. 예. 다시 다른 데 학교 갈아타려고요. 전대의대가 마음에 안 든대요. 다른 서울 쪽 의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다시 반수생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 합격해도 이게 끝이 없죠. 합격하면 끝이다. 이제 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쵸.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야죠. 좋죠. 예. 근데 다들 논술로 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수능을 보기에는 너무나 부담되고, 과목 수도 너무 많고, 그렇죠? 되게 신기한 이야기죠. 더 재미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재종반 담임할 때 광주 지역이에요. 근데 재종반 담임할 때 이제 2월 달에 상담을 하거든요. 아이들 오면. 그래서 너 어디 하는데 그 전에 상담했던 아이들은 이제 보건전문대 가고 싶다고 온 여학생 둘이 있어서 그래 열심히 상담해서 그래 우리 열심히 1년 해가지고 보건전문대 가자 하고 있는데 다음 여학생인데 왔는데 학생 어디 갈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지금 학생이에요? 학생이래요. 그래서 어디 학교 다녀요? 근데 연대 의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상담실 선생님들이 다 여기를 쳐다보는 거죠. 너 학생증 가지고 있니? 했더니 중국에 딱 보니까 진짜 연대 의대인 거예요. 왜? 했는데 그 친구 말 엄마, 아빠, 오빠가 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거예요. 집에서 사람으로 안 본대요. 자기를. 계속해서 너 1년 더 하면 어떠니?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준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1년 더 할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갔어요. 예. 집 알려드릴까요? 데모 한번 하셔야 가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예. 논술은 패자부활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좋은 게요. 논술은 정말 되게 메리트 있는 게요. 논술 전형은요. 올해는 이제 논술 100%, 논술만 봐서 대학을 가는 대학들이 몇 개 있어요. 연대도 마찬가지. 연대도 한 800명 뽑아요, 올해. 800명을 논술로만 뽑아요. 근데 학생부하고 내신이 들어가요. 내신이 들어가는데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요. 그쵸. 내신은 1학년 때 20%, 2학년 40, 3학년 때 40이 들어가서 싹 흔들어서 보는데 등급 차이 보세요.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차이가 0.1점 차이죠. 예.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패자부활전이에요. 논술 한 문제가 10점이거든요. 근데 0.1점 주는 거예요. 차이를. 성균관대에서. 성균관대가 논술로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잘 아시죠? 항상 방송에 많이 나오죠? 수능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토요일 날 보는데 여기가 지금 100억 정도 벌어요. 예, 100억. 이걸로 보너스를 줘요. 추석 보너스. 직원들 추석 보너스하고 아스파트도 깔고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원들이 정말 논술 본다고 싫어했는데 수당이 많이 나오니까 정말 좋아해요. 100억. 예. 서강대도 마찬가지. 보시면 등급간 차이가 어때요? 안 주죠? 예.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논술이 되게 메리트 있는데 지금 고3들한테는 좀 조심스러워요.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왜냐면 아예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정시는 힘들 것 같고 수시는 내신 때문에 이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신에서도 학생부 종합을 봤더니 그 성적이 크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잘 보면 좋은데 5등급까지만 되더라도 분명히 여러 가지 기회에 있어서 대학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3등급만 나와도 되게 좋죠. 맞춰지면.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논술은 설명을 해주지만 특별하게 하진 않지만 재수하는 제자들한테 또는 대학 다니는 제자들한테는 전화를 다 했어요. 야 논술 최저 없어졌다. 시험지 보내주고 올해 한 번만 봐봐. 뭐 학원 다닐 시간이 없는데 EBS 봐. EBS 보면 되니까 누구 선생님 계시니까 한번 보고 이거 그냥 하루 편안하게 그냥 한번 날 봐. 보고 와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 학교 갈아타면 좋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겠다고 그런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고3들한테는 되게 좀 부담스러우긴 하죠. 예, 논술 지원 전략 EBS를 하시면 돼요. EBS 하시면 되고 네, 모의 논술 시험지가 가장 중요한데 연대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어머님들한테 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아이한테 보여주시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게 나올 거고 최저 기준이 이제 없어진 학교들이 점점 많고 논술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마지막까지 찬스를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역 인재 이건 어떤 거냐면요. 지균하고 다른 건데요. 우리 지방 고등학교에서 전대의대나 조대의대를 가는 쉬운 방법이에요. 예, 말이 지역 인재지만 어떤 거냐면 할당량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에 속한 인재들이 대학 진학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형이죠. 일정 비율. 그러니까 전대하고 조대는 30%를 이 지역에서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종합으로 뽑는 게 아니라 내신으로 들어가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안전빵으로 전대의대를 쓰는 거예요. 이건 안전빵이 괜찮죠. 아시다시피 의대는 뭐 어디 졸업이냐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춰도 여기를 보통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의대 그렇죠? 여기 보시면 뒤에요. 각 대학 여기 나와 있으면 지방대학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입학죠.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대표적인 게 살리시고등학교. 살리시고등학교는 제가 예전에 차석하고 수석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조대여대, 한 명은 조대치대 갔어요. 수석 차석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살리시고등학교는 재밌는 특징이요. 재수생들이 잘해요. 고3 때까지는 못하는데 실수하면 잘하는 학교인데 살리시고는 의대치대 가는 아이들은 이걸로 가요. 할당량 이거 안전빵으로 해가지고 가요. 근데 다행히 반가운 소식은 선생님 못 다니겠어요 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나오는 친구들은요, 이걸로 해서 지역 인재 추천 받아가지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바로 거의 성적순으로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의대 진학률 증가시키기 위해서 되는 건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혹시나 이게 아니어도 그렇죠? 의대 치대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목표고, 네. 자,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어머니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네. 심리학, 예를 들어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심리학과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얘를 이미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알려준 거죠. 국어 사회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과 성적이 일단 기본적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실제 사회와 인간의 애가 호기심이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탐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인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제일 편한 걸로 이거예요. 1학년 때부터 저는 의대, 나는 뭐 치료사항이나 관심사항에 의대를 가겠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이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보고 마음에 동요를 느껴서 의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2학년 때도 의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1학년 때는 의대, 2학년 때는 정형외과를 전공해서 그쪽으로 더 침화시키고 싶다. 고3 때는 류마티스가 뭔지 되게 궁금하다라는 걸 원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공대, 그러면 공대에서도 컴퓨터 계열, 컴퓨터에서도 보안 쪽, 요즘 보안이나 해킹이 너무 그러니까 나는 보안 쪽이나 해킹 쪽에 더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든지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적어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문에서 돼 있고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 교과와 비교과에 대해서 이건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고민하니까 이걸로 어머님들이 혹시 간섭을 하시려면 힘들어요. 아이들이 되게 이건 아이들이 훨씬 잘 알아요. 그리고 이미 선배들한테 많이 듣고 하니까 이것들은 괜찮고, 혹시 없는 자료들은요 제가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이것들은 아이들이 훨씬 잘하니까 괜찮고요. 어머님들이 이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면 좀 그러실 것 같고, 자 보시면 창체적 활동 변화에서 이거는 이제 이거 아마 없을걸요? 제가 따로 있나? 보시면 이제 영역이 4개가 있는데, 그렇죠? 뭐 보는지 부모님들이 보시고 이건 도움 주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학년 때 가장 키포인트가 달라진 게요, 바로 이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은 2015년 교육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부터가 2015년이거든요.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여러분 자녀들의 1년 후배, 현재 보이들은요, 어떤 내가 선택 과목을 선택했으면 그 점수가 A, B, C로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A, B, C로만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32%가 A를 받기 때문에 얘가 우수한 애야, 안 우수한 애를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대학은 대학대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행 등급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정말 그쵸? 불안한 세대라는 게 선배들하고 다르고 후배들하고 또 달라요. 같은 교육 과정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석차 등급을 하는 대로 후배들은 A, B, C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되는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을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기에 이 취지는 ABC로 한 취지는 뭘까요?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성적에 두려움 없이 ABC 등급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해볼 수, 내 진로에 맞는 걸 성적에 상관없이 해볼 수 있다는 건데 1부터 9로 나눴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성적 잘 나온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 요즘 저도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애들이 와서 선생님 저 이거 빨리 제출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사항은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아이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게 처음이라서 담임 선생님들도 되게 잘 모르실 거고 근데 담임 선생님들한테 무작정 어머님들이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말이라도 하나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담임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죠. 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마음 놓고 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 읽기라 그러면 지금 현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날라지는데 이제 후배들 2015년 고1들 현재 고1들은요 이제 ABC로 나누게 되고 고2들은 2015년 과정이지만 예로 남기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이 목표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점수로 가셔야 되니까 이게 좀 특이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끼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고요. 여기 이제 일반 선택 과목, 그렇죠? 공통 과목으로 선택. 우리가 이거는 선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 그렇죠? 국어, 영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진로 선택인데 지금은 보통 고2들이 거의 다 기하를 해요. 기하하고 경제수학, 수학은요 기하하고 경제수학을 주로 많이 하는데 경제수학을 또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다 기하로 빠졌어요. 그래서 기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기하는 하셔야 됩니다. 왜? 기하는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아까 서울 상위 12개 대학과 의대들은 기하를 이수한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게 해놨어요. 기하를.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려면 과탐2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과탐2를 하지 않으면 서울대 응시를 못해요. 그것처럼 이 기하란 과목은 수능은 보진 않지만 기하를 이수해야지만 응시할 수 있는 대학들이 서울 12개 아까 봤던 상위 대학들은 기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수능을 안 보니까 당연히 열심히 안 하겠죠. 근데 이걸 이제 그나마 동신고 같은 경우는 고마운 게 지금 다 끝냈어요. 부담 없이. 빨리 끝내버리고 왜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성적에는 들어가지만 수능을 안 보는 거니까 빨리 부담 없이 끝내버려야 되는데 살리시고는 이거 3학년 때예요. 살리고 3학년 때예요. 이거. 네,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첫 케이스니까 잘 이제 체크하셔서 보는데 이제 치료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점수 위주로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취지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알고는 계셔야겠죠, 어머님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예, 드디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뭐냐면 좀 더 마음을 안심을 갖는 게 뭐냐면 성적이 나오면 보세요.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 두 개를 해서 성적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지필평가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수행평가 비율이 20점, 20점, 예, 총 60점이고 얘는 50점도 못 미달되는 거예요. 중간 기말 성적이 잘 보면 좋지만 못 봤다 하더라도 전체 내신의 25%밖에 차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난 정시 올인해야지. 바로 내신 포기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청원 어떤 스님께서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국민청원을 올리셨대요. 그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에요. 왜 나쁜 선생님이냐면요. 수행평가가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공부를 못해도 아이들을 많은 대학에 더 보내주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 학교장하고 선생님들 간에 서로 싸움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 교장 선생님이면 이거 비율을 높여요. 근데 반대로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싶겠죠. 편하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근데 좋은 교장 선생님이나 나름대로 철칙 있는 교장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설득해서라도 이 비율을 높여요. 이건 선생님들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몇 명 소수의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종종 하실 때, 그렇죠. 우리 학교가
이건 다 학교 알림에 나와 있어요. 예, 따로 담임한테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보려거나 다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학교는 수행평가 비율이 높네? 52%. 이 학교는 이제 피고등학교인데 수행평가 52, GPD 48이죠. 이 학교는 나름 교과 외에도 다른 걸로 아이를 다들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쓰시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좋은 학교고 좋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래서 처음 올린 그 선생님은 다른 교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 너무 힘들겠다. 저렇게 고생하기도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저 나쁜 선생님이네. 애들 한 명이라도 성적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쟤를 대학을 더 보내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 편하려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기는 교장 선생님들이 없으세요. 정교조 때문에. 정교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분명히 이걸 더 많이 하세요. 우리 목적은 우리 어떻게든 간에 애들 더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성적 외에 이렇게 하자. 왜? 우리가 수능 잘 볼 수 있게 교육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보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적이 안 나왔다고 엄마 아빠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수행평가 잘하게 하고 최대한. 물론 점수 잘 나오면 좋지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데이터들. 절대 컨설팅 업체에 돈 쓰지 마세요. 담임선생님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디가라는 사이트거든요. 어디가. 대입 정보, 성적 분석, 대입 상담 다 해줘요. 전부 무료예요. 전부 무료. 아까 봤듯이 또 제가 현재 자녀분의 성적 집어넣어서 우리 애가 어디 갈 수 있어요? 말해줄 수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 이 사이트. 그렇죠. 어디가가 제일 좋아요. 어디가에서 키워드 입력하시고 궁금한 거 싹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별 자료. 그렇죠? 대학별 자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 이제 얻을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여고가 있으면 중앙여고 향 연대 향 몇 년간 데이터, 몇 명 합격했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할 수는 없죠. 공개되진 않아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4년제, 2년제 몇 프로 갔다만 나오지 세부적으로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은 부전으로만 전해지지 절대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는 거라서 저희도 지면으로나 종이로는 공개를 못하지만 아이들한테 상담 자료로 쓰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평점 얼마다. 그래서 광주 시내 전체 데이터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따로 나중에라도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면 알려드리고 학교의 선배들의 데이터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냐면요. 연대는 페널티가 있어요. 연대는 제가 잘 아니까 확실히 아는데 페널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가 연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서울대도 합격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서울대로 가겠죠. 근데 그 아이의 학교에 대한 페널티는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가 또 살리시고예요. 살리시고는 연대 안 써요, 애들이. 성적이 되더라도 연대 한번 써보자 하려고, 저희 연대는 저희 학교랑 좀 인연이 안 맞대요. 다 고대로 써요. 올 고대예요.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가고 싶어서 되는 것보다는 선배들 데이터가 그래서 중요하니까 선배들 데이터를 좀 꼼꼼하게 더 챙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어디가 정말 정말 좋은 사이트고요. 어플도 돼요. 어플도 되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친해지시고 상담도 해주시고요. 설명도 해주시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 그쵸? 어디가 그러니까 꼭 그 신동엽 선전하는 그 어플이 뭐죠? 호텔 하는 거 그거기도 한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절대 돈 주고 하지 마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다 보시면 되고 이거 보셔도 안 되면 저한테 톡 주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돈 쓰지 마세요. 이런 것에 돈 쓰지 마세요. 그래서 관련 직업도 찾아보고 하는 것들 다 나와 있고요. 목표 대학 학과 검색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어머님들이 몇 개 도와주시는 게 정말 좋겠죠. 그렇죠. 목표 대학의 학과 정보와 전형 정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머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게 학과가 중요할까요? 대학이 중요할까요? 대학이 중요합니다, 어머님. 물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건축공학과 이 5개 과는 전공으로 먹고 살아요. 근데 어머님들도 다 대학 다녀가셨겠지만 전공으로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대학이 중요한 거지 전공은 괜찮아요. 대학에서 요즘에는 3개까지 복수 전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진학 시도할 때요. 여학생인데 선생님 저 전대 수교과 가고 싶어요. 전대 수교과 아시죠? 거의 1, 2예요. 근데 그래? 근데 너 성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전대 상업교육과예요. 상업교육과하고 불호교육과는 한지하게 낮아요. 그래서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 같은 사범대 내에서는
1학년 때 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과가 가능합니다. 지원과를 하거나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나으니까 대학으로 학교를 결정하셔야지 거기가 어떤 과가 있으니까 학교가 낮더라도 과가 중요하니까 과로 가는 거. 그럼 미국이나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대학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그 대학 어떻게든 꼴등으로 들어가서라도 과를 갈아탈 수 있어요. 3개까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결정하셔야지 학과로 해서 낮은 대학을 가시면 안 되고 서울 쪽에 있는 선생님들 이야기 중에서 제일 충격받은 이야기는 조선대가 없어질 거래요. 설마 에이씨 무슨 소리야. 근데 벌써 조선대 지금 위태위태하고 교수들은 난리가 났죠 지금. 그래서 이사장하고 총장하고도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 서울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조선대 없어질걸? 한 4, 5년 되면 아마 거기도 없어질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더 지금 현재 큰 사태, 애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문제죠. 빨리 대학. 네. 공대도 그래요? 공대도 학교 보고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공대도 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대도 얼마든지 그 전공은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학교로 가셔서 학교에서 일단 그 과를 제대로 가면 좋은데 안 될 경우에는 그쵸? 그 제일 낮은 과로 해서 가면 전과를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제가 원서 쓸 때 쓰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 중에서도 우리 전대만 가면 된다. 그런 케이스는요. 어디에 쓰냐면 전대 농대에 다 쓰세요. 전대 농대에 가면 된다. 근데요. 전대 농대는요. 이동 비율이 작아요. 여기 지금 제가 데이터는 없는데 이동 비율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별 번호가 전대에 낮으면 낮은 과일수록 보별 번호는 적어요. 많아야 5번이에요. 심지어 재밌는 데이터는요. 4년 전에 광주 교대가 보별 154번이었어요. 보별 154번이에요. 그렇죠? 의대는 물론 지방대 의대는 한양대 의대가 보별 20번. 전대 의대는 보별 15번, 20번 정도 돼요. 빠져나가요. 20명 정도가 등록 많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케이스 썼냐면 그 친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친구는 동신여고 7등급이었어요. 여학생. 그러니까 어디를 또 쓸 데가 없었어요. 근데 전대 생물학과를 쓰게 했어요. 선생님 저 이거 못 가요. 담임선생님도 니 알았어라? 말하기 싫은 거죠. 근데 합격을 했어요. 왜 합격을 했냐면요. 잘하는 아이들이 쓰는 과일수록 빠져나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왜냐면 전대 생물학과나 전대 화학과는요. 약대 준비하려고 쓴 여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애들이 서울 쪽에 다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대 건축공학과예요. 건축공학과는 비전적으로 되게 센데 아예 성적이 안 되는 애를 써가지고 또 합격했어요. 보별 42번 받았는데 됐어요. 42번 됐어요. 왜? 전대 건축공학과는 전대에서 랭킹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나마. 그리고 건축공학과는 어차피 또 졸업해서의 지 역량이지 학교가 크게 베이스를 잡아지 않는데 근데 서울 쪽에 다 합격을 하거든요. 빠져나가요. 다.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들도 학생들이 오면 A, B, C로 학생들을 나누는데 A는요. 아예 이 애들은 등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B하고 C에서 위주로 보는 거지 A들은요. 아예 얘는 그냥 안전빵으로 뭐 썼겠지. 얘는 무조건 빠져나가는 애들이야. 라고 해서 신경도 잘 안 써요. 막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우와, 이런 애가 드디어 왔어요. 와, 그냥 빠져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만 대학을 보셔야 돼요. 대학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지 학과를 보고 결정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이름이 있으면 다들 그것만 되는 거 아는데 다들 학교 졸업해서 아시잖아요. 전공으로 먹고 살지 않잖아요. 저는 저기 환경 전공했거든요. 환경공학을 10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공부 파트가 유체역학이라 수학하고 관련이 많은 과여서 그래서 그런 거지 전공으로 먹고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건 잘 아시니까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전공이 큰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학으로 해서 결정해서 아이가 거기서 또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진단하고 데이포트 아까 어디가 주로 이해인가요? 이해네요. 그렇죠. 평시에는 9시부터 8시, 집중기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하네요. 1월부터 8월까지는 무료입니다. 이게 지스트나 이런 자료들이 네,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다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다 해주고 메일도 보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게. 그렇죠.
아이한테 하지 마시고 부담 느끼니까 모르게 하셔야 되고. 네. 대학교 알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이트 알려드리는데요. 각 대학별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대학 치시면 그 대학의 정보, 작년도, 그러니까 여기 좋은 점은 점수가 나와요. 최저 몇 점. 그 최저 점수는 어떤 거냐면, 추가 합격자. 그러니까 진짜 꼴등이죠. 추가 2월 달에 나오는 추가 합격자가 제일 꼴등이거든요. 추가 합격자가 언제까지 나오냐면요. 보통 4월까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이동이 막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부터는 안 돼요,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휴학도 안 되고, 이제 그때부터 등록금도 다 거의 전액 반환이 안 되고, 시험생이 못 들어와요.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까지는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정관 담임할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선생님 저 학원을 그만둬야겠는데 그래서 왜 공부 방법 바꿀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한양대에서 연락 왔는데 등록할 거냐고 그래서 저 하기 싫어서 그냥 갈게요 하고 한양대 공대를 갔어요.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 그게 꼴등이 커트라인인데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대학일수록 좀 높아요. 희망사항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신대가 좀 그런 걸 많이 해요. 동신대는 이제 제가 아는 관계자들이 많아서 야 니네 한의학과 실제 커트라인 야 이런 애가 오겠어? 그랬더니 좀 희망사항이 들어갔겠지? 라고만 말을 했죠. 이런 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평균상. 근데 실제로 커트라인은 훨씬 더 낮아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뭐 이것만 제가 알려드려도 저보다는 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그 수준을 올리는데 돈을 쓰시지, 그쵸? 다른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쵸? 예. 교육통계 서비스, 예, 다,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결론을 좀 이르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내신 성적이 수시 합격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죠. 내신과 대학은 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머님들이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아이 포기하지 마시고, 그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평가.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애들 도와주는 게 뭐냐면요. 시험 대비가 아니라, 이제 제출을 하나 봐요.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선생님, 저 뭐 해야 돼요? 선생님, 저 뭐 해야 되죠? 열심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수원에서 선생님,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 한 7개 정도 있는데 너가 골라봐. 해서 자료 주고, 그럼 또 해서 내고, 예, 그런 것들이 수행평가거든요. 수행평가. 그래서 그것 요즘 하나로 정신없는데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제가 그 입학 사정원한테, 야, 나 부모님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그 과에 욕심이 있냐, 관심이 있냐가 입학 사정관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가 아니라, 과연 우리 대학에서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이 과에 대해서,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냐, 없냐, 관심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또, 학업 역량,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또 인성, 이런 게 또 그래 보이냐, 안 보이냐.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늘 해주셔야 될 자기소개서하고 세특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책자가 다 있어요. 예, 이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아이들한테 딱 아는 체 하세요. 니네 학원에 갔더니 생기부 작성비용 교육부에서 나오고 책자가 있네. 가서 좀 빌려와. 예,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미 학원에는 여러 가지가 다 피치 돼 있으니까요. 이런 거 하는데 부담 느끼지 마시고 원생님들이 말씀하세요. 이게 다 공짜인데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해주셔야 될 게 어른의 입장으로서, 또 아이를 가장 정말 잘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입학사정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글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의대를 가야 되는지, 우리 아이가 왜 공대를 가야 되고, 얘가 어릴 때부터 어떠한 특징을 보였고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핸드폰 톡 주셔도 되고, 저는 문자보다는 톡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톡 주셔도 되고, 이메일 보내주셔가지고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또 관련 자료는 이메일이나 톡을 주로 많이 드려요. 톡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 뜨면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돈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쓰는 돈이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뭘 많이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학 공식을 만든다든지 책을 한 권 푸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오히려 이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좋은 컴퓨터 사양을 하나 더 사가지고 막 회전시켜서 돌릴 수 있게. 그렇죠? 어디 사이트 들어가도 절대 다운 안 되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나요? 혹시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혹시나 이제 다른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한 걸 물어보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전화 통화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애들한테 그 성적에 대해서 성적 잘 나오면 좋지만요. 성적이 100%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공부는 대신 못 해주지만 어머님들이 학생부하고 자소서는 꼭 챙겨주세요. 이제 곧 시험 끝나면요. 바로 시작이에요. 그럼 그때 애들한테 말하면 애들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머님들이 좀 챙겨주세요. 지금 나이스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집에서 나이스 들어가서 보시고 어떤 내용 메모해가지고 아이한테 포스트잇으로 해서 이거 좀 참고해라 라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늘 제가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1시간 45분이나 시간이 걸렸네요.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고2들은요. 제일 변화가 많은 학년이라 지금 얻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서울대에서 지금 5월달 엊그제 전남에서 한번 행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차 서울대학교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입학 설명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제가 책자를 PDF로 받을 거니까 그걸 제가 다 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서울대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서울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대학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좀 보셔야 돼요. 서울대를 보시면 우리가 서울대 안 가는데요. 관심 없는 대우가 아니라 서울대가 결정이 돼야 다른 대학들이 결정이 되는데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은 그래도 공무원들이라 가장 입학사정관 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게 잘 아는 거니까요. 예, 그건 제가 PDF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필요한 자료들은 뭐 얼마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또 설명회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소수로만 할 거거든요. 나중에 또 한 11월 달, 그러니까 올해 수능 끝나면 올해 수능 분석해서 바로 한번 고2들만 따로 할 거예요. 딱 20명만 채워서 할 거니까요. 다른 설명회도 많이 들으시고 혹시 다른 설명회 가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처음 들었는데 생소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또 엄마는 입학사정관이 책 제목이에요. 네, 우리 엄마는 입학사정관. 그래서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쉽게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 정도의 크기 정도로 해가지고 어머니들 편하게 값은 한 5,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편하게 해야지 너무나 깜깜이 모르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 주셔야 제 책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겠죠. 어머님들 이게 궁금하시구나. 이걸 헷갈려 하시구나. 라는 것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